오늘 시장의 충격은 아시다시피 이 전거래일 기준에서의 음, 미국 쪽의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 그것은 금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S&P 500 지수가 0.73, 그리고 나스닥이 1.20의 낙폭이 형성돼 있어요. 1% 수준의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대 조정이 나와서 지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그 흐름에서는 패닉에 빠지시기보다는 왜 조정이 나오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효과, 경제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지표가 개선됐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 주사를 놔주던 것을 안 놔준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악재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호재의 기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은 실적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 그 실적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올 때 거품이 껴있는 쪽 바이오라든가 또 뭐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뭐 긍정적인 업체입니다만 실적 대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 올라와 있는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전통 산업주들에 대한 그러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거기에 굳이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쪽에 자금이 몰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IT나 자동차의 기준은 실적은 누가 보더라도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기존의 한진칼로 이제 많이 버거워하셨던 분들 기준에서는 오늘 프로그램의 매도가 6만 주 있습니다만 일단 CS 쪽에 매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뭐 어찌됐건 지속적인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과하다 싶은 그 흐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흐름이 되니까 일단은 상당히 버거운 그 위치예요. IT 쪽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이제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고. 근데 그런 기준에서 버겁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일단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낚시 선생님이신가요? 낚시 선생님. 낚시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비중의 기준은 일단 그 종목별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주력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배제하고 왜냐면 지금 전체 운영하시려는 자산 대비해서 움직임 폭, 그러니까 지금 비중 채워 놓으신 폭의 기준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데 일단 우리도 이제 같이 들여다보니까 기아의 기준 놓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PER이 낮을 때는 뭐 5배, 6배도 형성이 돼요. 이렇게 5배 PER이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주당 수익 배율 5배 형성되는 이런 그 논리의 기준이 실적이 개선돼 있는 폭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둔화돼 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서 실적이 둔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뭐 100만 원의 순이익을 내다가 50만 원뿐이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해서 막 밀려. 바이오 종목처럼 뭐 그런 변동성이 아니라 계속 미끄러지는 조정. 그 미끄러지는 조정이 연출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형성될 수 있는 PR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됐을 때 연출되는 그런 PR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돼 있는 폭의 기준에 PR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PR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은 높게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조정의 기준이 좀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눌리고 뭐 원치 않던 애플과의 이런저런 내용들 그 기준에 이제 실적 부분이 사실상은 2020년도에 순이익이 뭐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올해 예상 순이익이 4조예요. 4조인데 지금 32조 8천억이면은 8배 정도 수준의 PE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7.93배. 내년에 실적은 더 개선될 걸로 보고 5월 달에 조업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를 미리 예고를 했고 그리고 조업이 안 됐을 때 다시 이제 조업 재개를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그간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뭐 야근을 하든 특근을 하든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 수요의 성장성 부분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전략까지 다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 어찌 됐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평균 단가가 이때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 할지라도 좀 높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8만 원 위쪽에서의 주가 흐름이라면은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버거운 흐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흐름의 기준에서 기아의 경우는 편입의 기준이지 여기서 비중을 축소할 그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다시금 월등히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거래대금 부분은 뭐 5월 이후에 반도체 물량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업 재개가 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뭐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소비에 대한 욕구는 계속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 또 현대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력 기준의 최대 자동차 기준에는 30% 기준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안에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원체 요 기준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샛배령 뜨고 나서 주춤거리다가 쭉 뻗어 올라간 그 흐름의 기준이 추세적인 면에서 이제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쪽도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PER과 PBR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개선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뭐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또 수급 논리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수급 논리의 그 기준이 될 텐데 누군가 계속 잡아 끌어올려 주니까요. 그럼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뭐 개별 개인이 들어올리는 기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잡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얘기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된다면 그리고 매기가 떨어져 나간다면 이런 종목에서 이제 조정폭의 기준은 조금 확대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우리의 뭐 주력주가 아니어서의 기준이 아니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변동이 나올 때에는 말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만 좀 놓고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 혹은 단기 정향의 기준,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들여다보는 수준의 기준.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는 저 정도.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 그러니까 주봉 기준의 거래량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평균 100만 주씩의 거래량은 좀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 범위가 7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추세 부분, 예전만큼의 추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그러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은 관망. 삼성전자는 IT는 이제 70% 이상을 우리는 채우고 있어요. 최소 55% 절반 이상 그리고 70% 수준까지.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그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삼성전자는 그나마도 이제 변동 기준이
그 당시에도 크진 않았어요. 그 여기죠 이제 8, 9, 10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별로 뭐 움직임 폭도 없었던 종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상속세들 내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 근데 이 당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죠? 2020년 1월에 형성한 그 고점 바로 밑에 있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무슨 뭐 상속세를 들려고 주가를 누른다는 것은 좀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거죠. 뭐 누를 주가가 뭐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근처에서 누른 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근데 마지막 자락까지 이제 눌림이 나왔고 6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 이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인텔 사업 부분, 인텔의 그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부분이 뭐 좀 악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출을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8, 9, 10월 달 기준에 이제 10월 말 뭐 이럴 때 기준. 그래서 SK하이닉스도 8, 9, 10월 달 기준에 뭐 8월 달이야 그렇다고 8월 달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10월 달에도 잘 움직이는 폭의 기준에서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8만 원을 또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8만 원의 기준.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나와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기준 잡아서 8, 9, 10월 달에 잘 움직이던 종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짓눌러 버리고 있죠. 그죠? 못 견디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기준을 잡아주니까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학만 잘라서 놓고 볼 때 남들은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제 그 아직 경험치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왜 2차 전지를 좋아하니까 2차 전지는 매출만 있지 실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냐 그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진 거죠. 이쪽도 시가총액이 뭐 만만치 않은 종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이탈될 때 그 충격 부분들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은 그나마 더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IT 전체적인 대장이잖아요. 그쪽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는 하방을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9% 조정이에요. 하방을 잡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뭐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꼬리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들어 올려놓은 폭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우위란 말이에요. 10월 말 이후에 올려놓은 폭이 45% 시장 대비 우위라는 거죠. 여전히. 예,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 IT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실적입니다. 기술주의 PR이 뭐 14배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4배 수준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더 개선되어 있는 보고의 실적을 놓고 보는 게 맞죠. 뭐 벌써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고 5월이면 뭐 상반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36조의 기준 또 혹은 46조의 기준에서의 현재 주가 부분이 PR이 몇 배 수준이냐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뭐 금리 미국에서 이제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흐름보다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효과 부분의 내용들은 뭐 상당폭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 신규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로 놓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신라의 기준에 이제 변동성의 크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러한 양봉들의 흐름을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 하는데 누적 수급이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5% 이상의 매집입니다. 사실 제2의 HMM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변동의 흐름이나 수익 범위를 잡아가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흐름의 연속 선상의 흐름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충분히 지금 이제 뭐 어떤 해석을 하든 누적적으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지금 이게 조금 더 가팔라져야 돼요.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짜리라서 분명하게 수급 범위의 개선폭은 좀 더 공격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규 매수의 기준이냐 대차 또 공매도의 상환 기준이냐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르고 잡아가는 거 보면 이제 일정 범위는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매집을 할 때에도 뭐 무조건적으로 위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만큼은 밑에서 계속 시간을 두고 받아가겠죠. 조급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 신라의 기준도 일단 우리가 단기 종목으로 편입해 있습니다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사마 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신데 일단 비중 자체는 뭐 얼마 안 돼요, 그죠? 비중 자체는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가져가시더라도 상관없고 추세 범위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를 만약에 단행하신다 하시면 뭐 지금 기준은 21선 이탈되는 기준 설정 범위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산마 전기 부분도 뭐 2,300억짜리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뭐 비중 자체가 뭐 이게 몇 퍼센트 1% 자율적으로 일단 우리는 이제 들여다보진 않죠. 하나 솔루션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동 여기도 이제 거래가 좀 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LG화학과 하나 솔루션을 두 가지를 놓고 잡아놓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LG화학과 금호석유예요. 근데 금호석유가 오늘 손바뀜 매수급에 외국계 매수에 좀 들어 올려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도 금호석유도 좀 많이 눌렸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를 지금 현재는 진입해서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개별 기준이든 뭐 가져가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기준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하나솔루션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 쪽은 그나마도 실적이 뒷받침돼 있어서 변동성이 이렇게 뭐 크게 버거운 쪽의 종목은 일단은 없어요. 변동성에 대해서 버거운 쪽의 종목은 일단 없고 오늘 이제 5%의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인데 대주 지분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2천억 뭐 1,000억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처럼 어때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처럼 지속적인 강세의 흐름을 연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그렇게까지 두진 않아요. 자산 가치나 뭐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업종 평균의 기준 잡을 때에도 업종에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평가를 논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뭐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뭐 낮은 가격, 낮은 PER에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요. 저평가를 논하는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관망, 개별 기준에서는 뭐 차익 실현 이런 기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아요. 이제 그 이슈 범위의 기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2차 전지 기준에서도 LG화학의 기준, 정유화학의 기준에서도 LG화학의 기준을 일단 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이 월등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을 단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회사 개념이고 자금 유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LG화학의 태양광 2차 전지 부분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까지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LG화학을 더 놓고 본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흐름도 어떤 기준을 잡아요? 실적의 기준으로 잡고 본다. 실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실적 범위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도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업종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목 기준에서는 뭐 일단 우리는 LG화학 쪽의 기준 먼저 잡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쪽이 계속 붉어지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KB금융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뭐 수익 내고 배당 받고 5만 원대에서 5만 원 초반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만 5천 원 그러니까 5만 원 중반 그 기준에서 재편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기준까지 뭐 25%까지는 채우자. 근데 뭐 현금 여력이 사실상 없으신 상태죠. 근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금리 얘기 나오고 혼란스럽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누적 수급 자체도 굉장해요. 항상 우리가 이제 현금성을 놓고 보자. 현금성을 놓고 보고 현금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의 경우에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주력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IT의 기준이 잡혀 있죠. 55% 이상 70%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 그리고 LG화학과 KB금융처럼 이제 실적도 되고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뭐 실적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화학업종의 기준에서 LG화학 또 2차 전지 성장성까지 그리고 이제 KB금융처럼 금리에 대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금리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들을 놓고 본다. 새벽이슬님께서 날이 너무 좋아요. 산책하세요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이 힘겨우신 날들의 기준에서는 바깥 공기도 좀 쐬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이 지금 이미 나스닥의 시간의 그 흐름이 1%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찌됐건 IT에서 선반영이 돼 있고 그게 무슨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변동성처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급락이 연출되고 폭락이 연출되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죠. 얼마든지 이제 돌리는 기준이 잡히면은 충분하게 탄력적인 변동성의 기준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IT의 버거움은 좀 한쪽으로 밀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수익 종목도 오늘 뭐 성공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제가 볼 땐 제한적이어 보여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일단 움직여 있고 엔지니어링은 조금 이따 잠깐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매수 사인까지는 못 드렸잖아요. 15,000원에서 들여다보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안에 갖고 계신 분은 계시는데 매수 사인까지 연결을 해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놓고 해석을 하면은 일단은 괜히 이럴 때 이제 자칫 잘못 외도를 했다가는 진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단기 성향의 기준에서 주력주가 여유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실패되시는 경우도 따라오세요. 그냥 아유 왜 못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7월에 그 많은 수익을 냈던 시장 같은 종목의 기준에서도 결국은 무상증자가 재료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뜨고 시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권리락까지는 안 받아버리겠다 하면은 권리락 받고도 변동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여기란 말이에요. 무상증자 이슈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 그러면 대략 한 17만 원에서부터 21만 원이면은 뭐 4만 5천 원이니까 작진 않습니다. 30% 수준에. 근데 그것을 말하려고 들어가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또 30%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 종목을 꾀하다 보면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가는 거는 눈에 완전히 보이는 HMN 같은 경우는 진짜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비중을 많이 못 치른 분들도 계시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만큼의 효자가 또 있어요. 작년에 완전히 작년 기준으로 한진 칼의 역할을 여기서 혼자 다 하는 거죠. 아직도 5월 말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력주에서 다시금 8, 9, 10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이제 아니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량 정리하고 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이 간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예? 손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낼 수만 있는 기준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흔하게 나오진 않죠. HM이라는 이런 종목이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숱하게 많죠.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주력주에서 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면 오늘 같은 흐름이 아니라 또 고른 상승이 아니라 주도 업종이 명확히 붉어지면 그때 자신감 갖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